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전일이 배당 기준일이었죠. 자, 배당 기준일. 그래서 어제까지, 즉 28일까지 주식을 사야지만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배당일은, 배당 기준일은 올라요. 배당이 많이 주니까 배당 받으려고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배당 받기 위해서 주식 산 애들이 바로 외국인이다. 자, 외국인이 쭉 또 매도하다 간만에 또 조금 들어왔어요. 자, 외국인이 배당 받으려고 들어온 거고, 그러면은 배당 기준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내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또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다.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배당 때문에 배당 받으려고 샀던 거기 때문에 다음 날은 주가가 내립니다. 주가가 내리고 다시 한번 또 오늘 많이 내렸어요. 3일 동안 올렸던 것을 오늘 하루 만에 또 다 내렸고, 자, 그렇지만은 또 한번 8만 원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또 한번 저점의 매수 타이밍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때도 8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그러고 나서 쭉 올랐죠. 자, 이러면 이제 또 내려오기 시작하면 좀 기다렸다가 8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사면 돼요. 안 오면 올 때까지 두면 되죠. 그러면 또 올 테니까. 자, 그리고 나서 항상 이 박스권, 그동안 1월 달에 급등한 이후에 주가가 쭉 떨어져서 이 박스권을 만드는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86,000원대죠. 86,000원대를 향해서 또 반등은 또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7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7월 한 두째 주 정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7월 실적 발표가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한 11조가 지금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컨센서스보다도 실제 발표가 더 많이 난다면 주가는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올랐다가 실적 발표 나면은 그 다음에는 주가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은 올라와 있는 상태면은 내릴 것이고,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86,000원대, 그동안에 이 박스권이 8만원대 이 초반 또는 뭐 7만원대까지 한번 살짝 밀리긴 했지만, 자, 이 86,000원대를 박스권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10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 그런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실적도 더 좋아져야 되고 호재가 계속 나와야겠죠. 자, 이것은 일단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혹은 가석방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가석방 특사 또는 이제 가석방, 어쨌든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된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9월 달에 또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되죠. 그러면 10월 달쯤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실적 발표를 합니다. 10월 달에. 자, 그러면 10월 한 두째 주 정도에 또 발표를 하게 되니까 그때쯤 되면은 86,000원대를 돌파시켜서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가능하면은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8만원대 이하가 오면은 저점의 타이밍을 잘 잡아서 또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난 상태로 또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삼성전자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다리면 되고요. 삼성전자를 단타 치려고 들어가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물론 뭐 삼성전자로 저점을 알면, 자, 여기서 사서 또 올라가면은 배당일 끝나면은 또 떨어진다는 걸 아니까 또 팔고, 또 떨어지면 또 호재가 있으니 올라간다는 걸 아니까 또 사고, 이렇게 해서 단타를 쳐도 돼요. 예,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점에서 사서 수익이 난 상태로 끌고 가면은 흔들림 없이 더 가져가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주린이 여러분, 주식을 작년에 또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 지금 막 하루에 뭐 10%씩, 10몇 %씩 올라갔을 때, 이게 삼성전자에 마치 항상 있는 일인 줄 알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요, 테마주나 이렇게 올라갑니다. 테마주나 급등주, 이런 패턴으로 연달아서 며칠 동안 계속 쭉쭉쭉쭉쭉 끌어올리는 이런 거는 테마주나 급등주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이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진짜 20년 역사상 처음 있었어요. 처음. 똑같이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모습, 지금의 이 모습이 하루에
1% 움직이면 우와 많이 움직였네. 0.6% 움직이면은 맨날 그러는 애니까 항상 이 정도 움직였어요. 많이 움직여야 2%, 3%.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5% 정도 움직인 날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급등주가 상한가 친 거랑 똑같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내가 과연 어떤 주식이 나한테 맞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자, 나한테 맞는 주식이 내가 성격이 급하다. 오히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단타를 치잖아요. 단타 더 못해요. 느긋하신 분들이 단타를 쳐야 됩니다. 단타가 안 움직일 때는 되게 안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팍 치는 거예요. 갑자기 팍 쳐가지고선 요때 딱 팔아야지 되는 겁니다. 단기 매매라는 것이. 계속 치고 있는 거를 꼭대기에서 잡아가지고선 더 가길 바란다. 이러다가 물리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항상 미친 듯이 치면은 거기가 거의 고점이다. 아무리 안 움직여도 저점에 사면은 수익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보유의 입장이고요.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잠깐 수급을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이날 장대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조정 후에 들어갔죠. 자, 조정권으로 들어갔고 확 떨어졌는데 11선까지 다이렉트로 빠졌어요. 이 빠진 폭이 무려 13% 정도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13% 정도가 단기간에 이틀 만에 빠졌어요. 급락세가 되니까 저가 매수세가 지금 싹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버티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조만간 또 한번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습니다. 물론 반등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액면 분할했을 때 이 거래량, 최대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 고점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거는 외국인이 끌어올립니다. 자, 그리고 개미가 그리고 나서 이걸 돌파를 하니까 개미들이 어떻게 해요? 와, 간다. 그리고 이때부터 개미가 사요. 요 마지막에 요거 끌어올린 거는 수직으로 급등했던 걸 끌어올린 거는 개인입니다. 그러면 이 꼭대기에선 누가 많이 샀어요? 개인이 많이 샀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여기에 물려 있는 겁니다. 17만 원에. 외국인은 요렇게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팔아가지고 여기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 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가지고 주가가 지금 내려온 다음에 안 내려오고 더 이상 안 밀리고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늘 싹 들어오는 거예요. 단타 치려고. 자, 그래서 조금씩 이제 또 연기금도 그때 쭉 팔다가 오늘도 조금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정을 아주 멋지게 좀 보이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정 구간은 조정 구간입니다. 이 꼭대기 이 최고점을 73,000원이죠. 173,000원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조정 구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가격 조정하고 이제 기간 조정이 있어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카카오는 같이 나오고 있죠. 가격이 뚝 떨어진 다음에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는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되고,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은 매수의 시점, 또는 만약에 그냥 떨어진다. 그럼 다이렉트로 떨어지면은 21선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된다. 횡보가 길어지면 누가 올라와요? 61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조정 이후에 또 한번 반등의 타이밍이 온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조정 이후에 또 반등이 나올 타이밍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사실 고점이기 때문에 단기 정도로만 보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수익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가 그동안 이 58,000원대, 이 58,000원대만 오면은 떨어졌죠. 자,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가 이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는 저점을 이렇게 높여서 올라가요. 저점은 높여서 올라가는데 어쨌든 58,000원 가면은 한 5만원대까지는 떨어집니다. 5만원대 초반, 뭐 49,000원, 또 이때도 5만원대 초반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5만원 찍고 또 반등이 또 58,000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58,000원까지 내려오면 사겠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안 떨어지고선 오늘 추세를 돌렸습니다. 자, 조정이 나오는 것을 돌려서 올라갔는데 중국에서 이 판호 개방을 한다. 자, 이 영향으로 게임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게임주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펄어비스가 대장주죠. 예, 오늘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지금 터지면서 20% 넘게 오늘 급등을 해줬는데, 공중에 붕 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떠서 올라가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을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내면서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급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고, 자, 전고점 이때였죠. 8만원대 여기 물려있는 애들, 이 꼭대기에 물려있는 애들이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고 팔았을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펄어비스도 이제 갭을 채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카카오 게임즈를 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자, 58,000원대를 멋지게 지금 박스권을 돌파해 줬고, 자, 조금 작게 보면은, 자, 이거 보세요. 카카오 게임즈가 작년 가을에 상장했을 때 어마어마한 이슈몰이를 했죠. 청약 증거금이 뭐 사상 최대다. 자, 이러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따상을 기록하면서 상장에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 45,000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바닥권 박스권 모습을 보이다가 드디어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게임주의 영원한 숙제였던 이 중국 판호가 다시 열리면서 게임주들의 실적 또한 더 좋아질 전망이 생겼습니다. 즉 기대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또 눈여겨보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장대양봉으로 전고점 돌파를 했고, 전고점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이 왔을 때가 또 한번 멋진 타이밍이 된다. 자,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또 한번 멋진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여러분들이 한번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 나면 꼭대기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다음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보시는 것처럼,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죠? 40만원대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못 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래량 빵 터지면서 40만원을 멋지게 돌파시켜주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날 하루에 오른 것만 9%가 넘어요. 다음날 떠서 그 다음부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내리죠. 이겁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크게 보면 이렇게 40만원 돌파하는, 40만원이 여기였어요. 40만원 돌파하는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은 다시 예년 거래량처럼 확 줄었어요. 거래량 줄고선 40만원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 매수의 시점이다. 자, 왜냐면 그동안 강력한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자, 그리고 오늘 또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올랐는데, 제가 SKI 테크놀로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 만드는 회사죠. I 테크놀로지가 지난번에 엄청난 호응 속에 상장을 하고 나가지고 주가가 쭉 내려서 바닥을 또 다지는 모습, 자, 요렇게 나오고 이때였죠. 이게 바로 기준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을 나타내는 상승 신호탄. 자, 그리고 이제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였습니다. 자, 이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자, 이 쌍바닥의 패턴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 쪽, 2차 전지 쪽에 또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유의 관점이고요. 삼성 SDI. 자, 삼성 SDI가 최근에 보시면은, 자, 이때였죠. 이날 요 62만 5천원대를 이 바닥권을 탈피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때가 이제 상승 신호탄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위로 쭉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70만원대, 이 70만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자, 요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60만원대 저점을 정확하게 이제 지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70만원대까지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항상 지금 70만원만 오면은 떨어지고, 70만원만 오면 떨어지고, 또 60만원 저점 오면은 또 반등 나오고, 박스권인데 이 70만원을 돌파를 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은 삼성 SDI는 이제는 70만원 돌파를 좀 지켜야 돼요. 70만원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은 오히려 이때가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70만원 돌파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6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끌어올릴 때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개인이 매수해서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죠.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사니까 주가가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던 것이고, 자, 그렇다면 삼성 SDI는 이번에
70만 원까지 왔는데 지금 안 떨어지고 일단 버텨요. 왜냐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요번에야말로 SDI가 삼성 SDI가 70만 원 한번 돌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도 지금 보시면 바닥 찍고선 최근에 이제 4월 달부터 조정권으로 들어왔는데 떨어져서 조정권이 아니라 올라서 조정권이에요. 자, 올라서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29만 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30만 원까지 찍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조정이 좀 보여요. 그렇지만은 항상 이런 조정이 보이면 돌파를 못하고 조정 보이는 거랑 돌파한 이후에 조정 보이는 거랑은 틀리죠. 돌파를 한 다음에 조정을 보이게 되면은 다시 또 반등이 나와서 30만 원을 트라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는 것입니다. 2차전지 쪽에 다시 모멘텀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SK이노베이션도 당연히 조정을 좀 받죠. 올랐으니까 조정받고 또 오릅니다. 항상 오르면 조정받고 또 오르고, 자, 또 오르면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대부분의 우량주에서 조정받고 올라갔을 때, 조정받고 올라갈 때 패턴이 거의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서 30만 원대를 이제 한번 찍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30만 원대 돌파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2만 원대 전고점 32만 7,500원 최고의 꼭지점이었던 32만 7,500원을 돌파시켜 줄 것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SM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이 또 상당히 또 강세를 보이면서 수급도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SM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1선을 따라가요. 11선. 자, 이번에도 11선에 살짝 조정이 나오니까 또 오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까지 올랐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11선 오면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에요. 조금 더 아래에서 이제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고, 자, SM은 이제 이 상당히 지금 또 한 2배 가까이 3만 원대, 3만 원에서 6만 원 근처까지 올랐기 때문에 약 100% 정도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정시마다 단기 매매 형태로만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수급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지금 수급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다 단타 쳐요. 한꺼번에 확 들어오고요. 주가 올라가면 또 슬금슬금 팔아요. 또 오늘 확 들어왔죠. 자, 이제 또 올라오면은 또 슬금슬금 팝니다. 자, 그래서 올랐다 또 조정 나오면 또 우리 또 조정 나오면 밑에서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자, 이런 전략이 지금은 SM에서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SM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를, 자, 물론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를 슬슬 생각해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이브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자, 뭐가 있었습니까?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블록딜. 이 사모펀드 운용사 스틱 인베스트가 하이브의 이제 주주였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팔았어요.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을 해서 한 8천억 정도를 팔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장 시작과 동시에 뚝 떨어져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되면은 블록딜이 나오면은 별로 안 좋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 블록딜이 나오면은 좀 더 조정을 받더라도 나중에 올라요. 근데 이제 지금 하이브는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처음에 상장했을 때 이 고가권 근처까지 이제 다 왔어요. 자, 이 정도 꼭대기까지 오니까 이때서 주가가 올라가서 상승세에 있으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하이브도 이제는 수익 실현할 때가 됐다. 자, 그러니 항상 이렇게 올라가기 전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이브는 요런 타이밍이 이제 직전 고점 돌파 직전 또는 주가가 조정을 보였을 때, 자, 어떠한 특정 이평선 등을 지지를 할 때가 매수의 타이밍이다. 그리고 이게 올라갈 때는 매수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자, 왜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자, 이게 블록딜이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고점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고점에서는 단기적으로만 보시고, 항상 들어가는 타이밍, 맥점에서의 매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HMM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21선 따라서 그동안 저번 달까지 아주 그냥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HMM인데, 자, 지금 이제 한 달째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섰어요. 하지만 조정이지만 많이 고가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올라서 뭐 10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안 됩니다. 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주가가 하다가 한 번씩 휙 떨어져요. 61선 또 조정을 받고 또 이제 좀 지나면 또 중심선 내지는 121선까지도 조정이 나오죠. 자, 이러한 이평선 근처가 왔을 때 반등을 노려서 반등을 먹는 거예요. 반등을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주가가 워낙 급등해서 세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올라올 적마다 반등이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어느 정도 오르면 지금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고가권으로 올리기는 힘들다. 그렇다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영역이고 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위에 물려있던 분들은 빠져나와서 다시 내려오면은 또 재매수해서 수익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주야장창 끌고 간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끌고 가야 될 시점은 바닥일 때가 버티면서 끌고 가야 될 시점이고 지금은 상당히 고가권. 지금 HMM도 거의 5배가 올랐어요. 5배. 만원짜리가 5만원까지 갔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대형주 코스피 200의 우량주가 5배 정도가 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는 것은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 종목이 계속해서 더 올라간다? 그러기는 힘듭니다. 지금 운임지수가 최근에 다시 또 올랐어요. 운임지수가 오르니까 최근에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뚝 떨어지면은 이때가 매수의 찬스가 된다. HMM도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제가 지난 1월달 때부터 자, 이런 61선, 21선 물정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파동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가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승 각도가 한 60도가 넘는 이런 각도가 나와요. 보통 올라갈 때 제일 처음에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한 25도 정도로 올라가게 되고요. 조금 더 가파르게 되면 45도.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60도가 넘습니다. 한 63도쯤 되더라고요. 자, 이러한 상승 각도가 가파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단기 고점이 돼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미포조선도 그랬고 방금 말씀드린 HMM도 서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마지막에는 각도가 확 높아지면서 올라가요. 카카오도 그렇죠. 카카오도 이렇게 올라갈 때 하고 마지막에 확 올라가잖아요. 상승 각도가 가파라질수록 60도가 넘는 상승 각도가 나오면서 가팔라질수록 고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미포조선가 2달째 자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슬슬 누가 와요? 6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84,000원대를 계속 지지를 하면서 조정권을 유지시키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61선 부근에서는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61선에서 또 전저점 84,000원 부근이 또 한번 지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또 우리는 반등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지난번에 이거 봐요. 이것도 마지막에 불꽃 상한가가 나오면서 슈퍼 급등을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거의 단기적인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들어가는 시점은 바로 이런 자리. 거래량이 급감했을 때 최저 거래량이죠. 요런 거래량이 나왔을 때가 매수의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리고선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그대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쌍바닥을 만들어야 더 잘 갈 수 있다. 3만원 이상 가려면은 쌍바닥을 좀 만들면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보세요. 딱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쫙 내리죠. 그리고 22,500원이 최저점입니다. 전저점입니다. 이 22,500원대를 잘 지켜주면서 싹 이렇게 만들면은 쌍바닥 모양이 나오죠. 즉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열심히 지금 쌍바닥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다 만들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3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자, 왜냐? 지금 원전 관련된 이 뉴스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계속해서 원전 관련된 얘기는 정치권으로 엮여서라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오늘 또 살짝 올라줄 때 버텨줄 때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 봐요. 자, 한 차례 오르고 이때 제가 이제 강력한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랐죠. 자, 그리고 나가지고 조정을 봤는데 이 밑에까지 안 떨어져요. 떨어져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더 좋았을 텐데 강하니까 재료가 아직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5,000원권에서 4,750원 정도에서 버텨주니까 거래량이 뭐예요? 이 거래량 보시면 그간에 처음에 거래량 터지고선 올라갔을 때에 최급감했던 그렇게 급감하면은 다음날 또 멋진 반등이 나온다. 왜 거래량이 급감했을 때냐? 더 이상 나온 물량이 없는 거예요.
개미들 물량은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싹 흡수를 했는데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어. 그러면 없구나. 누가 샀어요?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전고점 돌파는 못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보시면은 지난번 저점이었던 이 14만원대, 자, 여기를 갖다 이제 안 떨어지고 잘 버티니까 요렇게 뿅 하고선 상승 신호탄이 나오나 가지고 최근에 쭉 하고 올라갔어요. 자, 17만원대를 돌파시키기 위해서 잘 올라가다가 조금 이제 또 조정이 나와요. 보면 항상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우량주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또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이제 21선하고 60일선하고 다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라인만 안 깨지면 일단 추세는 상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지수는 3,300까지 올라가 있지만 종목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바로 종목별로 선별할 수 있는, 자, 올라가는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때이고, 지금이 사실 지수는 좋지만 종목별로 수익이 잘 안 나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종목별로 순환매를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즉 종목 장세라는 거예요, 요즘이.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또 저점에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이 타이밍들, 자,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저와 함께 주식하시면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